자판기는 가장 좋은 입지가요, 유독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곳이 장사가 잘 돼요. 장점은 망할 수가 없다. 보통의 자판기 운영권 같은 경우는 한 순수익 80에서 100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한 2,000 정도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자판기 한 대로 시작해서 연매출 30억을 달성한 사업가 하프스페이스 대표 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판기 한 대로 시작해서 위탁 운영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공간 임대업까지 자판기를 활용해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프스페이스라고 지은 거는요, 강남의 1층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로비 공간을 활용해서 커피숍을 넣었어요. 100만 원이면 됐었단 말이에요. 야, 우리 처음에 이런 공간 활용하는 사업을 하자. 처음에는 회사 상호가 투스페이스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한 2평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부스 짜서 넣으려고 하면은. 자판기를 활용하면은 자판기 2대 놓고 이제 부스를 짜기 시작하면 이거는 원스페이스, 한 평이면 된다. 근데 이 한 평 있는 이 공간을 또 활용하기에도 임대료라던가 협의해야 되는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평의 공간도 너무 크다. 하프스페이스. 우리는 공간 사업을 한다. 이래서 제가 지었던 이름이 하프스페이스예요. 예.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혼자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신림동 고시촌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나 살면서 이제 내가 혼자 뭔가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저는 심플한 생각으로 멋있다, 그냥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제 친구가 뭐 부동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시켜줘. 이래서 부동산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상가 중개 쪽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일을 겸하면서 이제 제 사업들을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시초죠. 뭐 커피 사업이라던가 뭐 기타 등등. 이게 있어요. 부동산 일이라는 거는 수익이 기복이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만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숍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계속 수익을 꾸준하게 보고, 부동산은 이제 속칭 건바이건이죠. 그런 식으로 유지를 했었죠. 예. 제 아시는 분이 자판기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를 좀 입문을 시키는 걸 도와주셨고, 자판기 판매를 이제 그분을 도우면서 같이 시작을 하면서 해보니까 그냥 좀 재밌더라고요. 부업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다가 어떤 경쟁업체를 만났죠. 그 경쟁업체를 보면서 조금 좀 이기고 싶다. 좀 약간 그런 심리가 좀 이끈 편이거든요. 더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예. 저는 자판기를 또 판매를 좀 많이 했어요. 다른 판매랑 다르게 렌탈로 한번 풀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판기가 AS 문제가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AS 기사가 없어요. 기사가 있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조금 비싸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AS 시장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보장했던 보장 기간들 있잖아요. 미리 좀 제휴를 해서 AS 비용을 맞춰놓고 이제 전공망을 나름대로 조직을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AS라던가 이런 걸 해주니까 저희는 지금 뭐 스터디 카페라던가 이런 프랜차이즈들에서 연계하는 요청들 있잖아요. 거의 이쪽 오더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자판기는 가장 좋은 입지가요, 유독 많은 곳이 아니에요. 유독 많은 곳은 항상 상권이 있고요. 상권이 있는 곳은 편의점이 있어요. 뭔가 상주 인구나 고정 인구는 많은데 주변이 논밭, 그러니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곳이 장사가 잘 돼요. 뭐 예를 들자고 하면은 학원인데 밖에 못 나가게 해요. 자판기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고, 다른
지방건들 가면은 공장이 있어요. 주변은 다 논밭인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목마르고 배고프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잘 되죠. 이거는 상권으로 풀었을 때고요. 가격으로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편의점에서는 콜라를 만약에 1,000원에 팔아요. 원가가 500원이에요. 음료 마진 한 50% 보는 거죠. 난 20%만 봐도 된다 이거죠. 700원에 파는 거죠. 뭐 월세, 인건비 다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장점은 망할 수가 없다. 수익이 적고 많아지는 거지 뭐 지출이 생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경쟁샵이 생긴다던가 이렇게 돼서 뭐 망하기는 좀 힘들죠. 힘든 게 아니고 불가능하죠. 기계가 터지면 환불해드려요. 예. 보통의 자판기 운영권 같은 경우는 한 순수익 80에서 100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한 2,000원 정도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 대당이 아니고요. 한 장소당. 여기에 뭐 자판기가 뭐 2대 있을 수도 있고 뭐 4대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요. 한 장소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무인 카페, 스터디 카페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공간 임대업을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을 전부 다 반 가격으로 만들 거예요. 그 매출의 보완적인 요소를 이제 무인 카페 머신기라던가 자판기로 채울 거고요. 공간 임대업이라는 게 되게 단순하거든요. 단순한데 비용을 계속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굉장히 뜨고 있으니까 스터디 카페가 주변에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값으로 낮추면서 홍보와 그 회원들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그 회원들이 다른 걸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이런 무인 카페라던가 무인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매출을 창출하는 이제 공간 임대업의 부수적인 그 자판기를 활용해서 매출을 보완할 수 있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구조를 계속 구상하고 있어요. 예. 유무인 혼합들 있잖아요. 이 유무인 혼합 컨셉을 잘 이용하셔서 지금 뭐 오르고 있는 그런 인건비를 상쇄시키는 거거든요. 뭐 카페를 예를 들자고 하면은 저녁 7시 정도 되면은 월세는 24시간 해도 똑같은데 문을 닫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건비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무인 기계를 갖다 놓고 낮장사를 하시면서 피크타임만 유무인 혼합으로 가고 자판기를 서브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각자 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무인 쪽이니까 무인 사업으로 했었던 그 모든 업종들이 거의 공간 임대업하고 좀 겸해지거든요. 이 공간 임대업과 무인 사업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보면 고객 유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죠. 단가를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스터디 카페 단가 낮추기, 공유 오피스 단가 낮추기, 뭐 애견 운동장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 모델을 계속 창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 조금 뻗어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판기를 활용하는 이제 그 광고 회사죠. 그리고 공간 임대업 이거를 좀 뻗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제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만 하면은요, 다들 반대 의견하고 단점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뭐 자리 찾을 때 이렇게 유동이 없는데 어떡하냐? 무인 카페 900원을 시작하려고 할 때 커피 하나 시켜놓고 안 가면 어떡하냐? 다들 이제 이런 걱정을 해주시죠, 고맙게. 근데 사업하실 때 이제 주변에 걱정 어린 조언들 그리고 내 선택에는 어떤 단점들이 있거든요. 단점이라서 포기하고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라는 화두가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일에 무인 자판기라던가 무인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랄게요.